바로 진중권 전 교수가 그러했던 모양입니다. 진중권이 울먹인 이유. 김민지 기자의 설명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끄는 신당이 국민당이라는 이름으로 어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강연 도중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조국 전 장관의 이 모습을 거론하면서부터입니다. 잠시 보고 오시죠. 지금 사회주의자였다는 것을 시인했죠. 그게 무슨 궤변입니까?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입니다. 이게 무슨 궤변이에요? 왜 모순되지 않습니다. 모순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슬프게 했던 말이 있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나는 사회주의자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은 나이가 드니까요. 화가 나면 눈물이 나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하나의 세계가 나한테 이제 무너지는 느낌이었고, 원래 사회주의는 기회의 평등만이 아닙니다. 결과의 평등까지도 얘기하는 아주 강력한 평등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놓고서 사회주의자를 자처할 수가 있는가? 네, 진중권 전 교수 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끄는 국민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강연 도중에 조국 전 장관 이야기하다가 울먹였다는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조국 전 장관 옛날 나의 동지였지만 지금 드러난 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놓고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합니까? 나이가 드니까요. 화가 나면 눈물이 나요. 하면서 울먹인 거예요. 우리 오창석 부소장 보시기에는 어제 진중권 전 교수의 저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 장면을 보면서 일단 첫 번째 든 생각은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조금 슬퍼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여기는 국민의당 창당식 시작점입니다. 국민의당이 아니고 국민당. 아, 국민당. 예, 정정. 안철수 전 대표가 들으면 서운해합니다. 국민당인데 예. 국민당의 시작점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다 주목받거나 국민당이 주목받아야 되는데 지금 진중권 눈물이 다 뒤덮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좀 슬퍼할 것 같은데 일단 결과의 평등을 진중권 교수가 얘기할 수 있을까? 예전에 삼성 특검이 있었습니다. 특검 결과 무죄 나왔죠. 근데 특검 특검 했던 사람 검사 아들이 삼성에 특채 채용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 편들어주고 자리 하나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근데 진중권 교수가 유익원 기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만나봐서 알았어요 라고 어떤 방송 토론에서 얘기하고 경향신문 필진으로 들어갔어요. 뭐가 다른 내용이죠? 이 결과 평등한 겁니까? 저는 진중권 교수가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본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만 뭐 진중권 교수가 비판하는 지점에 있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배승희 변호사? 저는 이 진중권 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진영 논리로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비이성, 옳고 그름의 문제로 사실상 치환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진보 진영이지만 진보 진영을 비판하는 거, 본인은 잠수함의 토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잠수함에 토끼가 있으면요, 공기가 조금이라도 없어지면 토끼는 느끼는데 사람은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바로 그 역할을 자신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국 전 장관과는 서울대학교 동기에다가 이제 친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조국을 표현했냐면 너는 실력도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아주 나의 얄미운 친구다라고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진보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느냐 하고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인데 이번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진중권 교수가 느낀 거는 실망감이라는 거죠. 실망. 친구로 만나갖고 그동안에 이렇게 자기가 믿었고 아주 좋아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위선적이고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부인하고 오히려 검찰을 역공하는 모습 이런 것이 아마 진중권 교수로서는 눈물까지 나오게 하는 그런 진저리 친 모습까지 나온 거 아닌가. 이 표현이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배승희 변호사 이제 개인 생각이신 네. 거니까 그렇게 들으면 될 것 같고 진중권 전 교수가요 어제 국민당 이 강연했어요.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제 뭐 작심 발언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억나실 겁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정말 이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회의 평등은 아빠 찬스가 됐습니다. 과정의 공정은 문서 위조가 됐습니다. 결과의 정의로운 부정입하게 됐습니다. 저 사람들 시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들의 프로파간다에서 멍청하게 선동당하는 존재로 봅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잘못을 합니다.
잘못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 자체를 바꿔버려요. 오히려 그 정치가 사람들을 이성이 없는 좀비로 만들어버리고요. 윤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깡패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진중권 교수 아빠 찬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딸 조민 씨 얘기로 좀 넘어가서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 의혹, 관련된 입시 의혹이 좀 풀릴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법원이 최근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당시 입시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도록 판단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법 시험 준비생 모임 거기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여기서 뭐 자소서도 공개하고 입시위원도 공개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입시위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부산대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하면서 이제 공개를 거부했었는데 이번 법원의 판결로 공개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게 포인트죠.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당시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할 때 입시위원으로 참석했는지가 조만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부산대가 그동안 저거 입시위원들 공개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법원은 무슨 소리예요? 공개하세요. 노환준 의료원장이 당시 조민의 입시위원으로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드러날 것이고 그 여부에 따라서 또 다른 논란이 예고가 됩니다. 우리 이석호 평론가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예. 그 앞에 그 진중권 교수 얘기 지금 결국 조국 사태의 연장선으로 나오는 것인데 예. 저는 처음에 그 진중권 교수가 처음에 비판하고 나길래 그 평론가니까 뭐 왜 저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한 이제 진정성이 느껴지고 진실이 느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 이 진보에도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 이 진보의 어떤 진보를 어떻게 파리해서 민주 파리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진보는 가짜 진보인 것이죠. 그런 어떤 정치 진영의 어떤 이해관계를 위해서 진보를 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 예. 그거는 거기에는 위선과 가식과 비사실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중권 교수 이렇게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진보인 것이고 예. 또 권경의 아까 변호사 민변 예. 그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진보이고 사회 부조리, 사회 개혁을 생각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이것을 보면서 자꾸 이 정치 이 진영 논리로 이것을 자꾸 어떻게 카바를 하고 방어를 하려고 들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끝난 뒤에 패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런 것도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민 씨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법원 판단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조민 씨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